케어맨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이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흘렀고요. 최근에 전체적인 금융시장 환경은 달러가 약세로 잠깐 유지되다가 다시 강세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사실 고용 지표나 많은 것들이 지금 하방 추세로 가고 있고, 경기 침체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제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미국은 하드랜딩을 피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죠. 그런 우려 속에서 일시적으로 미국의 달러의 강세 현상은 나타나고, 유로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금값은 좀 오르고요. 더군다나 오펙은 또 감산을 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달러가 좀 강세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곳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반면에 보면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은 또 주가가 좀 시들시들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정유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갑자기 유가가 65불까지 내려갔다 지금 80불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절대 중동에서, 즉 사우디나 이쪽에서는요, 유가를 갖다 고공으로 유지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낮은 가격에 유지할 생각도 없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자기들이 유지하고 싶은 건 한 80불 정도 수준에서 유가를 갖다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나타내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학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진율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SKC나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도 조금 좋은 듯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주가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올해 그래서 화학주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4월 달엔 금을 투자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그냥 금이 상당히 고가로 가고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들고 있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일단 4월 정도 수준이면 최고점 수준까지 갈 것 같고요. 각국에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를 대체해서 들고 있는 보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멈추는, 대부분 보면 지금 5월 달에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리포트에서도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전체의 한 56% 정도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미국에서 은행이 불안해지면서 거기서 고용 부분도 상당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경기가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쉽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이유를 찾을, 인플레이션하고 그냥 대충 하고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를 갖다가 이런 극복하는 게 낫겠어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낫겠어요?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과정들은 더더욱 힘든 과정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들어가는 것 더 막으려고 하는 정책들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미 뭐 꽤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 드렸고, 그러다 보니 고공행진, 금리를 고공행진해서 올라갈 이유도 별로 없겠죠.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나 미국의 금융권들이 불안해질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권에서 문제가 되면 각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당연히 R&D가 처지게 되면 자국의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게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침체가 도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금리 컨트롤은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과정은 지금의 달러의 강세 현상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에서 조금 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괜히 또 큰 기대감을 갖고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이 또 빠지네 이렇게 걱정한다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종목별 장세예요. 지수는 상당히 예를 들면 높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2600을 갖다가 초과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2600을 이상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분명히 언젠가 2, 3년 정도 후면은 우리나라도 다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 그것이 다시
업황이 개선되고 호황기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과정이지만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나라는 260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수가 한 2600 수준까지 근접하고 뭐 이런 과정이 가다 보면 다시 일부 종목들은 어때요? 그렇죠. 업황이 정말로 개선되지 않는 것들은 눌림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현상 속에 수급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도 생기긴 하겠으나 반드시 올해도 사이클이 도는 종목들은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올해 뭐 주로 거래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2차 전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셀 업체부터 해서 소재부터 부품까지 다 생산한 그 라인업들의 종목들은 여러분들 적어도 포트폴리오 한 개씩은 박아두시면 수익성은 괜찮을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사이클 도는 거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챗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이런 쪽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후발로 떨어져 버리면 기술 격차나 아니면 그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들 상당히 뒤처져 버리면 다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IRA 수혜주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IRA 수혜주라고 해서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하거나 공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시작되는 때가 언제요?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된 건 없어요. 아, 이 종목이 좋을 것 같다, 저 종목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은 내실 수 있고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몇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실적과 회계 장부에 표기되는 그런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4월이니까 5월, 6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3분기 초부터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IRA 관련돼서는 정말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하면 그때 뭐 굳이 안 덤벼도 되겠지만 조정을 받고 적당한 자리가 잡힌 것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공략을 해주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분기, 4분기까지 수혜를 가장 누리고 갈 수 있는 종목이 2차 전지는 조금 너무 일찍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종목에 약간 거품이라든지 오버슛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오히려 제가 볼 땐 IRA 쪽은 지금 오버슈트 나온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가 더 오래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게 보면 한 네다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지수가 오르려 그러면 화학하고 반도체 이게 같이 돌아줘야 되는데 그거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고요. 지금 화학 중에 2차 전지에 관련된 두 개를 겸업을 하는데 제가 양방향으로 수익이 나면 천만다행인데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화학 쪽은 마진이 없고 2차 전지 쪽은 수익이 나면 이 주가는 제자리 걸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화학주 중에서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특히 SK하고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가야지 나중에 후발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앞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앞으로 실리콘을 통해서 음극재라든지 양극재를 갖다가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2024년, 5년부터 그 분야로 가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한 2027년부터 상용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콘 음극재나 양극재 관련된 업체, 특히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서 좀 가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환경은 상당히 다이나믹한 시작은 아니고요. 사실 4월달, 5월달, 6월달은 상당히 유동성 부분에서는 풍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각종 채권이라든지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바이오주 관련돼서 조금 리포트가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교환사채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크게 나오는 낙폭이 생깁니다. 바이오 쪽 관련돼서는 앞으로 전환사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회사채도 문제가 있겠죠.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은 좋다 하더라도 이게 뭐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야만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종목들 같은 거 특히 바이오 종목들에 관련돼서는 리포트가 잘 나오는 게 없어요. 두리뭉실하고 회계장부는 거의 뭐 맨날 마이너스고 저 언제 쪽 기술이 나오고 글쎄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리포트,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상이 가능한 것과 예상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터지면 이게 잭팟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건 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성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이 가능한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주식을 하면 뭐 떼부자가 되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여러분들 10% 정도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1년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도 1년 내내 하다 보면 그 마이너스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큰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건 그만큼 반대로 보면 손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수익을 갖다 500% 보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그죠? 한 70%, 80%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업황이 계산되는 것들. 그래서 정보를 항상 파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정보 파악이 되고, 뉴스도 확인하고,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가 확실히 직이 되면 그때부터 마지막으로 보는 게 차트 분석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포지션으로 좀 맞춰서 투자를 좀 설계를 해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많은 리포트들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때가 되면 다 주가가 올라오는 그리고 어느 날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올라오는 거 그거 수급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반드시 보답을 해주는 건 실적이 나오면 그리고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당연히 수급이 따라붙게 되어 있겠죠. 왜? 그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펀드 매니저일 테니까요.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리포트를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팅 해드린 종목들이 크게 뭐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것도 마지막으로 걸르고 필터링을 많이 해서 그리고 나서 체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거. 보통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되면 대부분이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많이 보고 참고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비록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도 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저야 한 25년 했으니까 리포트 보면 이게 또 이렇게 다시 수급이 도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스마트폰은 1년에 한 번씩 모델이 나온다. 언제부터 오른다? 2분기, 3분기부터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 거기에 들어간 신기술은 뭐냐? 이렇게 한번 체크할 수 있고요. 오늘도 이야기 드렸던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경우도 해마다 비수기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오고 뭐 이렇게 사이클 도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리포트를 보다 보면 이제 이쯤 나왔구나. 그럼 그 리포트쯤 나오면 이제부터 사라고 소리구나. 다만 그러면 그때 뭐만 보면 됩니까? 차트를 보고 내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이해만 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지면 어떻습니까?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롯데칠성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종목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새롭게 예를 들면 시장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의 성장을 갖다 이끌어내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나가는 것이 많은 리포트를 읽다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 리포트 보통 한 20개 정도는 살펴보는데 물론 다 읽진 않죠.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 보면 그 중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한 읽어보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스터디 학습량이 높아지면서 이해할 수 있죠. 이 부분은 AI가 공부하는 거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컨센서스라는 게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내놓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자기 1분기 후에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 건데 그것은 기본적인 자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맞아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다. 그래봤자 한 뭐 1%, 2% 낮게 나오거나 오히려 대체적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래야지 나중에 딱 터졌을 때 마지막 피날레를 한번 날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오고 있는 가이던스 리포트가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확하게 내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참고해 보면서 그런 리포트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분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항상 우리가 QOQ를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는 방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저리 떠들어긴 했는데 그래요. 그런 재밌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그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듣고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항상 이 유튜브는요, 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야지만 재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늘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 나눠가는 시간들 앞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